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엔지캠 생명과학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국내 이상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 FDA 쪽에 이제 이상을 신청해서 승인 여부에 대한 어떤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뭐 계속적으로 뭐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뭐 미중 갈등이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어떤 시각, 관점, 뷰는 어, 미중 무역 갈등, 뭐 미중 갈등 이런 이 이슈 자체가 사실 코로나 관련된 이슈, 뭐 미국에서 사망자가 얼마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어떻게 나왔고, 전 세계적인 어떤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이슈보다는 어, 작아요. 임팩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 2년 전에 2018년도, 20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나오면 시장이 막 충격을 확 받아가지고 막 꺾였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임팩트를 지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만큼 상대적인 거죠. 시장에 따라서. 뭐 그 정도의 어떤 크기를 지닌 어떤 악재고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때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영하는 정도도 틀리고요. 예, 지금은 코로나가 더 전 세계적인 어떤 이벤트 요소고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고 글로벌 경제에 따른 예,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중 뭐 이런 갈등 문제보다는 코로나가 더 지금 현재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증시에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 부분이 사실상 코로나 어떤 이슈에 못 치는 정도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미중 갈등이 뭔지? 예. 미국 시진핑 호칭을 이제 주석에서 총서기로 변화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주말에도. 미중 갈등을 이제 반영하는 거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한 국가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어떤 주석이 아니라 그 공산당 한 공산당이라는 이 당의 총석이다. 예, 수장 정도다. 이렇게로 이제 격한 어떤 호칭이거든요, 이게. 예. 프레지던트라는 어떤 호칭을 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제너럴 이제 시큐리티 그냥 이제 어떤 당의 이제 총석이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부르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음, 미국이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지금 좀 위험하잖아요. 예, 지지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지지율 정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과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그 내부 문제를 좀 외부로 좀 돌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저도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좀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 아닌가. 서로 이제 막 그 영사관도 막 폐쇄해버리고 뭐 이런 어떤 이슈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좀 그런 내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이슈보단 좀 크지 않다. 저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 기사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5일 연속 사망자 1000명을 웃돌고 있다. 와, 이거 무서운 기사 아닌가 싶은데요. 예. 역시나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개발 국내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뭐 돌아가면서 뭐 신풍에서 이제 터지고 신일에서 뭐 터지고 뭐 영진약품 다시 좀 올라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녹십자도 올라가다가 좀 지지부진하고 SK케미칼 뭐 주말간 빌 게이츠 관련해 가지고 뭐 호재 터져 가지고 좀 오늘 변동성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에 대한 수급은 계속 이쪽에서 돌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 오늘 짚어보는 엔지캠 생명광도 그런 수급이 조금 돌만한 어떤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요. 매집하는 부분들이 좀 확인됐고,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엔치캠 생명과학은요, 여기 이제 먼저 공시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EC18이라고 이게 이제 녹용 유래한 이제 합성 신약이거든요. 예, 요게 이제 이 기업의 주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단일 파이프라긴 한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벤트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고 짚어보는 거니까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제 치료제를 뭐 국내 이상 그리고 이제 미국 FDA 여기 보시면 이상 신청했다 돼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대상으로 폐렴에서 급성 호흡부전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 이상 시험 계획 FDA 신청을 했다 해서 뭐 이렇게 임상 시험 제목과 단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상 환자는 역시나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진이 되고 흉부 X선 혹은 CT 스캔에 의해서 폐 침범이 확진된 환자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13일이거든요. 언제 떨어질지는 뭐 할 수 없지만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국내에서는 임상 이상으로 미국 FDA에서 임상 이상으로 진입하는 최초의 이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어, 주가에 대한 어떤 임팩트라든지 파급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승인을 받게 되면 그래서 짚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사실 매집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죠.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지난 5월 달에는 국내 식약처에서 보시면 같은 내용으로 임상 이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상 이상 진입한 그런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약물 재창출은 아니죠? 아, 약물 재창출로 봐야 되나? 예, 그렇긴 하겠네요. 기존에 이제 개발하고 있던 약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약물 재창출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EC-18 요 이제 신약 후보 물질 녹용 유래한 요 합성 신약을 가지고서 호중구 감소증, 구강 점막증, 급성 방사선 증후군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까지 이렇게 주요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요 호중구 감소증하고 이제 구강 점막염 이게 제일 지금 현재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죠. 호중구 감소증 임상 단계도 제일 빠른 거고. 그래서 요거를 진행하는 게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요. 오늘 이제 그 올해 9월쯤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글로벌 2비상에 이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점막염 치료제는 11월에 임상 2비상 결과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좀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신약주라고 보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NASH 치료제를 기술출해서 임상 이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뭐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게 뭔지는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 EC18은요, 이 경구용 약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경구용 약물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HLB도 그거 어, 항암제가 경구용 약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저렴하면서 이제 효과가 되니까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경구용 약물로 가격이 저렴하고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높아서 생물학적 제재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다수 환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대형 병원은 물론 로컬 의원에서도 적절한 처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예? 합성신약으로 생물학적 제재에 비해서 이런 이제 강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ASH 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에요. 예. 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기술주를 기대하고 있고 임상 진입을 뭐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것도 굉장히 좀 임팩트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이에요. 예. 이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2025년 관련 시장 규모가 200억 달러, 24조 정도 추정되는 만큼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도 높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것에 대한 어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어떤 진행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임상 1상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 시에는 이제 임상 2상에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요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예. 여기서 짚어보는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한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은 뭐 다트 전장공시 혹은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참고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포트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치료제 업체들 중 가장 강력한 포텐셜. 제목이 파격적인데요.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 코비드19 치료제 임상 돌입 예정이다. 최초는 아니죠. 지금 제넥신이 코로나 치료제 이제 임상 승인 받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최초까지는 아니죠. 엔지킴 생명과학은 지난 7월 13일 자사 후보 물질 EC18을 활용해서 코비드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미국 FDA에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승인 받으면 최초 이제 임상 2상이죠. 제넥신은 1상 진입한 거고. 그래서 임상이 승인되면 국내에서는 최초, 미국에서는 길리어드 렘데스비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임상 2상을 진행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 된다. 야, 근데 길리어드 렘데스비르에 의해서 두 번째? 이렇게 임팩트가 좀 있는데요. 또한 승인 이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4천만 달러 규모의 임상 비용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미국 보건부 산하의 생의학연구개발청 바르다 여기 주관하는 코비드19 의료 대응 조치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했다. 이에 선정이 되면 회사는 바르다의 자금 지원 아래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도 줄어든다. 미국에서 임상이 기대되는 이유. 국내보다 환자 수가 월등히 많은 미국에서 임상이 진행되는 만큼 환자 모집이 비교적 수월하며 임상 성공 시 기대 매출이 훨씬 크다. 또한 표준 치료제와의 병용 투여 임상이기에 단독 투여보다 효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 분야의 권위제로 렘데스비르 임상 3상에도 관여한 카메론 울프 미국 듀크대 의대 교수가 임상 책임을 맡은 만큼 원활한 임상 진행을 기대한다. 회사는 임상 2상 진행과 함께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될 경우 렘데스비르와 마찬가지로 2상 종료 후 환자들에게 바로 투여가 가능하다. 임상은 내년 상반기에 종료될 전망이다. 시간은 좀 늦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세가 터진다면 사실 올해 연말 안짝으로 터질 것 같거든요. 엔지캠. 그러니까 요거 종료에 상관없이 기대 가치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면 기대 가치로 끌어올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주식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FDA로부터 임상 허가가 임박해 있다. 이제 남아모스타트 CMO 수혜도 가능하다. 코비드 관련된 치료제 개발 기업들 뭐 주가 상승률 뭐 엄청나죠 지금. 근데 이제 사실 국내에서 식약처 승인받고 진행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임상 승인받고 진행하는 거는 뭐 임팩트 자체가 뭐 엄청 차이가 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제넥신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건데 아직 주가에서 이제 반응이 크지 않죠? 누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제 임상 이상 요 승인을 받으면 주가 임팩트가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다른 어떤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대비해서 엔지캠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주가 한번 볼까요, 잠깐?
네, 이게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제 이후 이 한번 이제 레벨업 시키고 위아래 흔들면서 매집했고 여기서 또 한 번 올려치고 매집하고 있단 말이죠. 승인 떨어지면 한 번 슈팅 나오고 또 지지부진하는 어떤 흐름 좀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기본 어떤 자체 파이프라인도 좀 기대되는 이제 올해긴 하지만 어찌됐든 장기 투자 관점은 아니에요. 그 점은 좀 인지하시고 제가 분석하는 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코로나 모멘트로 저는 접근할 생각이에요. 접근한다면 아직 접근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땐 매집한 어떤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른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예,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그냥 그 회복되는 거, 그 정도고, 코로나 모멘텀으로 물려친 어떤 포인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반영이 크게 되진 않은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 이미 막 올라있는 거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렘데스비루보다 코비드19 항바이러스 능력이 600배 강하다고 알려진 나파모스타트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 이제 어떤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덱사메타손처럼 나파모스타트가 코비드19 치료제로 승인될 경우 직접적인 수혜도 가능하다. 이제 CMO 쪽 하니까 치료제 관련 포텐셜은 가장 강하지만 주가 부담은 크지 않아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19 치료제 이제 미국 임상, 요 보면 코비드19 환자를 대상으로 폐렴에서 급성호흡 부전 또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는 EC18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임상시험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임상 신청한 이제 그거 임상 디자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요건 이제 이렇게 표준 치료법하고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거죠. 표준 치료법과 함께 요거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결국 이제 회사 측에서는 코비드19 이제 주요 사망 원인인 요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요걸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면역 체계가 지나치게 활성화해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EC18은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빠르게 인식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므로 EC18이 코비드19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파모스타트 생산과 코비드19 치료제 미국 임상 진입. 요 제목이 이제 리포트를 좀 보면요. 나파모스타트의 이제 코비드19 항바이러스 효능이 렘데스비루보다 600배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나파모스타트의 생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에 관심을 권고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치료제로 이제 승인될지, 그 부분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비드19 이제 치료제 EC-18 주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치료제 이제 개발하는 거, 요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파모스 그 보면 요 자료가 있어서 얘기 드리면 렘데스비루보다 그 용량을 600분의 1로 이렇게 투여를 했는데 비슷한 효과를 냈더라. 그러니까 600배 이상 600배의 어떤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는 거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냥 기본적인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600배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하여튼 뭐
이걸 뭐 이렇게 좀 갖다 붙이는 건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 미국에 그 이제 FDA 신청한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비드19 치료제 백신 개발하는 이제 국내사들 이렇게 목록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요 중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뭐 주가 상승률이 좀 높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뭐 모멘텀이 좀 임박한 종목, 그런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NC캠 생명과학에 대한 이제 제가 접근은 약간 어떤 주가 반영이에요. 임상 진행에 따른 어떤 주가 반영, 그런 모멘텀 플레이 정도의 어떤 관점으로 좀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캠 생명은 그 정도 짚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미국 시장을 안 짚었네요. 네. 미국 시장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좀 밀렸거든요. S&P가 0.6%, 나스닥이 0.9%, 다우가 한 0.68% 정도 약세로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기술주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보면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게, 인텔 같은 기업이 이제 뭐 악재가 좀 나오면서 16% 정도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AMD 같은 게 좀 강세를 보였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TSMC 대만의 이 업체들은 9% 오르고, 오늘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약간 메모리 이제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조금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수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에 큰 어떤 타격을 주기보다는 시장이 뭐 강세 패턴 자체가 꺾일 수는 없는 거고요, 현재. 근데 최근에 기술주들이 특히나 이제 지수를 주도했던 어떤 주요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열을 좀 시키거나 좀 조정을 만들고 갈 가능성은 있어요. 지수 관점에서는. 그 정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볼 때 뭐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은 뭐 무너지긴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구간 흐름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을 짚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뭐 제넥신 같은 기업은 역시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관련된 조정, 그리고 뭐 미중 갈등 어떤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제가 볼 땐 흐름을 방향을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일주일 활기찬 월을 시작하시고요. 신박사 항상 현명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신박사 보러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